양천할 건데 양천도 쉽지 않았죠? 상대적으로 쉬운 느낌이 있긴 했지만 양정이 너무 어렵던 거고요. 양천 정도도 쉬운 건 아니고 요게 이제 계산이 너무 많더라고요. 시간이 좀 부족한 느낌으로 했는데 그걸 문제 난이도를 올리는 것보다는 계산을 많이 하게 해서 자잘한 계산을 많이 하게 해서 한 거고요. 계산 속도가 빠르신 분들한테는 풀만한 문제 정도였는데 계산 속도가 조금 느리면 사실은 50분 안에 끝까지 풀기는 조금 애매한 문제였었고요. 반대로 계산 속도가 조금 느려도 기출문제 같은 거 많이 풀어서 문제 푸는 유형이 좀 익숙해졌다면 고민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으니까 아슬아슬하게 시간 내에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뭐 올리 계산만 때려박는 문제도 아니었었고요. 적당히 생각도 하면서 풀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1번 패스, 1번 패스, 2번 패스, 3번 패스할 건데 잠깐만 보시면요. Z는 1 플러스 2i분의 5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유리화해서 하면 5분의 5하고 1 마이너스 2i가 돼요. 맞죠? 그래서 Z가 사실은 1 마이너스 2i고요. Z 곱하기 오메가가 5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만 물론 그냥 하셔도 돼요. 그냥 하셔도 되는데 오메가는 뭐가 되냐면 다시 Z분의 5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럼 얘는 1 마이너스 2i분의 5가 되고요. 방금 이야기랑 처음에 Z가 뭐라고 했냐면 1 플러스 2i분의 5였죠. 얘랑 얘를 비교했을 때 i 부분의 부호만 달라요. 사실 무슨 관계라는 거예요. 예, 이걸 정리하지 않아도 사실 오메가는 Z에 바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야기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조립제법 연속으로 쓰는 거였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2x 플러스 1의 제곱을 연속으로 쓰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쉽죠. 이거 조립제법 연속으로 쓰셔도 되고요. 뭐 공식 외워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이요. 5번. 이거 덧셈하고 곱셈으로 돼 있는 두 분의 합과 곱의 변형된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꽤 많이 다뤘는데 다이렉트하게 이렇게만 다룬 적은 없었던 것 같네요. 알파 제곱, 2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 플러스 2는 0이죠. 근이니까요. 그러면 문제에 있는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에서 이거를 얘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거고요. 그러면 우리 이거를 정리하셔도 되고 아니면 요거에 2배를 하시고 2배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알파 제곱의 개수가 맞춰지니까요. 그럼 뭐가 돼요? 2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럼 얘는 여기 2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2니까 이거 자리에 얘를 넣어서 정리를 하면 뭐가 돼요? 말이 안 나오냐? 마이너스 3알파 4알파니까 알파 4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 그래서 알파 플러스 2분의 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신 다음에 통분해서 하시면 차수가 낮아지니까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나머지는 뭐 그냥 계산이에요. 됐고요. 6번. 이것도 계속 나오고 있네요. 중근 갖는 경우, 두근 갖는 경우, 허근 갖는 경우 판별식 이용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선생님 개인적으로 7번이 제일 재밌는 문제였었어요. 생각할 거리를 조금 던져주는 거였습니다. 자, 7번.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라고 되어 있고요. 이걸 z라고 놨어요. 근데 k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실수라고 되어 있어요. 실수 k에 대해서 z 곱하기 오메가는 k를 만족시키는 복소수 오메가라고 되어 있어요. 복소수 오메가는 z바의 실수배냐라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오메가는 z분의 k가 됩니다. 그죠? z분의 k가 돼요. 그리고 k 실수라고 그랬어요. k 실수고 얘는 허수입니다. 현재. 자 그러면 우리 분모에 허수가 있어요. 가장 먼저 뭐 하고 싶어요? 유리화하고 싶죠. 분모 분자에 뭐 곱해요? z바를 곱할 겁니다. 그럼 얘는 z 곱하기 z바고요. 우리 사실은 이 z바를 곱한 이유가 이게 곱하면 z에 상관없이 무조건 뭐가 되니까요? 실수가 되니까요. 그럼 실수고요. k 실수예요. 그리고 그거에 뭐가 곱해져 있어요? z바가 곱해져 있죠. 그러면 실수분의 실수니까 이 친구는
하나의 어떤 실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Z바죠. 뭐예요? W, 오메가는 Z바의 실수를 곱한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됐죠? 네, 이건 계산이 아니고 개념에 관련된 문제였었고요. Z제곱 더하기 Z바의 제곱은 마이너스 4다. 이거 있는데 말 나온 김에 요거 써볼까요? 요거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그냥 거듭제곱해서 하셔도 되는데 나온 김에 좀 써보면 x좌표 마이너스 1이고요. y좌표는 루트 3이래요. 그럼 요거보다 조금 더 높이 했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루트 3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이니까 요거 길이 1이고 요거 길이 루트 3이라 여기가 몇 도짜리? 30도짜리예요. 그럼 얘는 얼마? 120도. 120도짜리인 겁니다. 근데 이 길이가 얼마예요? 이 길이가 2죠. 그럼 제곱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의 제곱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길이가 4가 되는 겁니다. 근데 각도는 120도니까 240도 가는 걸로 나오고요. 근데 240도라고 하긴 하지만 사실은 대칭이죠. 대칭이니까 여기 좌표가 요거 1대 루트 3이었던 걸 1대 루트 3 비율로 가져가니까 여기 2가 되고요. 여기 2 루트 3이 되죠. 길이로는. 그럼 좌표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루트 3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알 수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이건 120도니까 3번 제곱하면 여기 떨어져요. 3번 제곱하면 요 길이의 2의 세제곱이니까 얼마가 돼요? 8이 되는 거죠. 그래서 Z 세제곱은 정확히 여기 떨어지니까 8,0 8이 되는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을 거예요. 배웠으니까 그냥 써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외도 필요 없고 그냥 활용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이요. 여기서부터 계산이 개 많아지는데요. 네, 개까지는 아닌데 꽤 많아졌습니다. 양정에도 비슷한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자, px 곱하기 qx는 이걸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양정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얘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가지고 있고요. 문제에 3차 1차로 그러니까 4차여야 돼요. 그럼 여기에 무언가가 더 붙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뭘로 놓을 거냐면요. px 플러스 q로 놓을 거예요. 최고차액 왜 갑자기 짜증을 냅니까? 최고차액에서 안 나와 있어요. 최고차액에서 안 나와 있는 상태라 qx부터 설정을 하고 남은 걸 px라고 놓는다면 qx가 x-1일 수도 있고요. px 플러스 q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조심하셔야 돼요.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qx의 개수가 먼저 안 나왔습니다. qx의 개수가 먼저 안 나와가지고요. 요거 r이라고 놓으셔야 돼요. 최고차의 개수가 없기 때문에 r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r을 붙여주셔야 되고요. 그럼 px는요. 얘랑 얘로 이루어져 있는 친구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고 px 플러스 q예요. 그럼 얘는 왜 최고차의 개수 이야기 안 하냐? 어차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p에 의해 결정이 돼버릴 테니까 정해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된다면 두 번째 케이스가 된다면 qx의 최고차의 개수는 고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됐고요. 그럼 px는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하고 x 마이너스 1을 가진데 최고차의 개수를 모르니까 이때 r이라고 놓을 겁니다. 케이스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누셔야 돼요. 두 개로 나누고 나조건에 있는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니까 항등식이라 결국 px는 뭐가 되냐면 넘기고 넘겨서 정리하면 x세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3 더하기 qx 빼기군요. 빼기 qx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 집어넣어서 비교해서 하셔야 돼요. 개수 비교해서 하셔야 되는데 수치 대입으로 우선 뭘 쓸 수 있냐면 이런 케이스라면 x에 1 집어넣는 거예요. x에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사라지죠. 그래서 P1은 얼마다 해서 이야기하신 다음에 개수 비교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두 번째 이 친구로 했을 땐 x에 1 넣으면 P1이 0이 돼요. 그래서 그거 이용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싹 다 전개해서 개수 비교 때리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돼서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겁니다. 됐죠? 큰 수 나옵니다. 324 곱하기 얼마? 얼마요? 324 곱하기 2요? 야 이씨 이걸 물어보면 어떡하냐? 그럴 땐 싹 다 지우고 다시 하는 거예요. 계산이 한번 꼬이면 진짜로 시험 시간은 어쩔 수 없고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가 계산이 꼬이면 싹 다 지우고 처음부터 하는 겁니다. 잘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라인에 맞춰서 계산을 쓰세요. 계산을 쓰시는 버릇을 들여야 됩니다. 자, 9번 보죠.
그 문제 안 풀린다고 책상 치지 말고요. 자, 9번 보죠. 9번 보시면 두 번째 줄에 z제곱이 음의 실수라고 했으니까 z가 순허수란 뜻입니다. 그래서 a가 얼마란 이야기냐면 1이란 이야기예요. 우리 이거 많이 다뤘으니까 다이렉트로 갔어요. 그래서 z는 2i가 됩니다. 그럼 z바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2i 되죠. 그럼 문제에 있는 우변을 정리하면 z-z바를 i를 곱하고 4로 나누고 있어요. 요거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아닌가요? 맞죠. 마이너스 1 맞죠. 예, 그래서 우변이 마이너스 1이에요. 두 번째 줄 있는 거. 근데 앞에 좌변 있는 게 루트 2분의 1 빼기 루트 2분의 1 i예요. 아유, 이게 마이너스 1이래요. 이거 굉장히 많이 봤죠? 이거. 물론 거듭제곱 하셔도 되는데 우리 뭐 배웠으니까 복소평면 배웠으니까 복소평면 빡 때려버리면요. x좌표 루트 2분의 1, y좌표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여기쯤 오면 이제 복수평면이 익숙해지면서 아 이게 몇 도구나 45도라는 걸 알고 요 길이는 정확히 1이라는 걸 알겠죠. 됐죠? 그러면 길이 1이니까 거듭제곱해도 1은 계속 변화 없어요. 뒤로 45도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야 마이너스 1에 떨어진다는 걸 알죠. 그리고 이건 몇 번 단위로 순환해요? 8번. 그러니까 8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인 수들을 모아놓으면 우리가 원하는 값이 된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 중에 이제 100 이하의 자연수 구하시면 됩니다. 8로 나눴을 때 제일 큰 수가 얼마인가요? 96인가요? 100 이하의 수 중에 8로 나눴을 때 딱 나누어 떨어지는 거. 96이네요. 96이니까 n은 96에 4 더해서 100까지 되겠네요. 4부터 100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10번이요. 아유, 이것도 우리 겁나 많이 봤죠? 2번이 벌써 세 번째인가 네 번째 본 문제입니다. 이거 계산 안 돼요? 이게 계산이 안 돼요? 그래요? 선생님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거 우리 계속 본 문제잖아요. 그래요? 다른 거 하고 마지막에 시간 남으면 해드릴게요. 이거 어쨌든 개념은 똑같은 거니까 제곱제곱의 합이 0이다 이거 이용하는 거니까. 그리고 11번이 모르겠어요. 다른 방법이 있나 모르겠는데 11번 그냥 선생님 계산 때려 넣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뭔가 특별한 방법이나 도형의 비율 같은 걸로 한번 풀어볼까 했는데 안 돼요. 네,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노가다로 했는데 이 정도만 알고 하면 그나마 좀 변수가 줄을 겁니다. 여기가 2,0이죠. 여기가 k,0이죠. 그럼 이 꼭지점 얼마예요? 얘랑 얘 가운데인 2분의 2 더하기 k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좌표를 식에 넣어서 구할 수 있어요. 우리 식이 최고 차익에서 1인 2차라고 나왔어요. 그럼 fx는 얘랑 얘를 지나니까 x-2랑 x-k 이렇게 되고요. 요거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요거 집어넣어서 좌표 구하면 f 2분의 2 더하기 k y좌표가 뭐가 나오냐면 4분의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머지 그냥 뭐 직접 넣어서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울기 구하시고 직선의 방정식 해가지고 하시는데 전개해서 정리하지 말고요. 문제에서 이렇게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야기 나오면 여기 보시면 2,0을 직선도 지나고 곡선도 지나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직선식도 분명히 x-2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둘을 묶어가지고 정리하는 구조로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 그냥 싹 다 넣고 정리하는 걸로 해가지고 k값을 그냥 구합니다. 그거밖에는 특별히 방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닮음이나 이런 걸 써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로만 이야기하시는 걸로. 됐죠?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계산.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죠. 계산이 개 많다고요. 계산을 많이 하는 걸로 문제 난이도를 높여놨는데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자, 12번이요. 아이고, 이 문제도 재밌더라고요. 정수 AB에 대해서 PX는 4차, 2차 상수만 있는 보기차식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P3는 0이라고 나왔고요. 이 친구는 이걸 인수로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PX 더하기 6X 제곱을 나눴을 때 몫이 이거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왜 이걸 문제를 냈는지 문제 의도가 선생님 개인적으로 조금 불분명한 것 같아요. AX 제곱 플러스 B인데 여기에서 뭘 했냐면 빼기 X 4제곱 플러스 X 제곱을 해서 그 식은 뭐가 되냐면 사라지면 A 플러스 1X 제곱 플러스 B가 됩니다. 근데 얘가 뭐를 인수로 가진다고요? X 제곱 플러스 9를 인수로 가진대요. 이거 몇 차예요? 요거요. 2차죠. 요거 몇 차예요? 근데 구조가 1차가 없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수로 가진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뭐가 와야 돼요? A 플러스 1이 와야 되잖아요. 왜 냈는지 모르겠어요.
A 플러스 1이 와야 되니까 그럼 딱 떨어지죠? 그럼 여기에 오는 건 A 플러스 1 곱하기 9가 무엇이다? B다. 그럼 미지수 두 개인데 식이 하나 나왔죠? 식 하나 더 찾으면 돼요. 안 쓴 조건 뭐 있어요? 위에 있잖아요. P3는 0이다. P3는 0이다. 그래서 P3 구하시면 뭐가 돼요? 81 더하기 9A 더하기 B가 얼마다? 0이다. 그럼 요거랑 요거 연립해가지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그럼 A값 B값 나오는데 왜 정수 A, B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A가 모르겠어요. 예.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A, B 구하신 다음에 나머지 이야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야기에서 PX, 문제 PX 플러스 6X 제곱을 QX로 나누었더니 몫이 QX 마이너스 2X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37이었대요. 그럼 여러분 요거 마이너스 37인데 이렇게 넘기면 결국 는 QX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보기차식이에요. 보기차식이고 이렇게 곱셈으로 연결된대요. 이거 뭐예요? 인수분해 된다는 뜻입니다. 인수분해 된다는 뜻이고 그냥 이거 인수분해해서 구하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얘가 이렇게 두 개로 인수분해 돼요. F랑 G로 인수분해 된다면 얘네들이 F랑 G일 수 있는데 마이너스 F 곱하기 마이너스 G일 수도 있잖아요. 이것까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의 제일 마지막에 Q 마이너스 0보다 크다가 이것 때문에 있는 겁니다. 인수분해가 된다고 해서 그대로 끝이 아닌 거죠. 이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하시면 나머지는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계산이 조금 오래 걸리는 문제였었어요. 그 다음에 모르고 해드린 건데 13번 지난 시간에 최대 최소 이야기 해드린 문제가 뽁 하고 나왔습니다. 뿌듯하죠? 굉장히 뿌듯합니다. 자, 그리고 뿌듯하긴 한데 선생님 뭐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여러분 선생님하고 기출문제 많이 풀었으니까 이걸 보고 이 정도씩까지는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자, 보시면 문제의 가족권 F형은 3분의 10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fx는 모든 실수 x는 fx가 f3보다 크거나 같다. f3이 최소값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럼 얘는 3, 땡땡땡을 꼭지점으로 가지는 아래로 볼록한 친구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f3이고 모든 x에 대해 f3보다 다 위에 있잖아요. 이 내용으로 해석이 되고요. y축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x에 0 집어넣었을 때 y값 3분의 10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이 원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자, 여러분 이거 정도는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봐요. 자, 여기를 x축으로 생각한다면 얘는 교점이 하나 있고요.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 하나 있어요. 그럼 여기 x좌표 얼마인가요? 야, 이씨 0부터 3이고 3부터 땡땡땡 6이죠.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해요. 그죠? 그럼 얘는 0,3분의 10도 지나고요. 6,3분의 10도 지나는 애예요. 그럼 fx는 3분의 10을 만족시키는 근이 0하고 6이라고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쓰여 있는 거 식으로 만드는 거 선생님이 해드렸잖아요. 맞아요. 그거요. 이거 식으로 만드는 거. 이렇게 말로 되어 있으면 우리 fx는 최고차의 계수 모른 상태에서 x-6 더하기 3분의 10 이렇게 적으면 됐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뭘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림으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꼭지점 3, 뭐다 한 다음에 x에 0 집어넣어서 3분의 10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저 그림을 보고 저 그림이 우리 요거 나머지 정리할 때 계속 나오던 친구잖아요. 이 개념을 활용한다면 요렇게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겠구나. 최고차의 계수 kx, x-6 더하기 3분의 10으로 갈 수 있겠구나. 그럼 변수가 딱 뭐만 남아요? k 하나만 남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천은요. 그래, 양천뿐만 아니고 목동 지역 전부 다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계산을 개 많이 하든지 아니면 문제 난이도를 개 높여버리든지. 근데 차라리 문제 난이도 높이는 건 사실 손도 못 댑니다. 예, 웬만큼 수능을 풀어봤거나 그런 게 아니면 손도 못 대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차라리 계산을 높이려면 이런 문제풀이 기술들 사실 선생님은 잡기라고 생각해서 수능하는 애들 아니면 잘 안 알려주거든요. 이런 거를 하면 애들이 외는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것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수능을 못 보더라고요. 어쨌든 그런데 여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런 거 하나씩 알려주는 거 있으면 그때그때 기억을 해놓고 그게 늘 말하죠. 그림, 식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림으로만 끝나도 안 되고 식으로만 끝나도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오늘 이야기 나왔네요. 문제에서 x의 범위가 k부터 k 플러스 2 사이에서 문제에 있는 친구의 이 범위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지난 시간에 해드렸죠. 범위가 2예요. 범위가 2인 애가 있고 왼쪽이 k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2를 잡으면 k를 넣었을 때가 제일 높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하다가 자, 여기쯤 이렇게 오죠. k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정확히 똑같은 높이에 떨어졌어요. 똑같은 높이에 떨어지면 요 범위에서 제일 큰 건 얘기도 하지만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자기 자신이 찍혀요. 폭이 얼마인 순간까지? 2인 순간까지요. 됐습니까? 그러다가 얘가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제일 큰 건 누구예요? 얘죠. k가 이 값일 때 이 값을 가져야 되니까 여기 찍힌다고요. 그게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이잖아요. 이 범위에 있으면 제일 큰 건 얘잖아요. 근데 우린 k를 중심으로 이야기할 거잖아요. 그래서 k가 여기일 때 y값이 여기 찍히면 여기 찍혀야 된다고요. 그 그림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폭이 계속 얼마라고요? 2 이렇게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됐습니까? 그럼 이 친구가 뭐예요? 사실은 최대값을 표현한 친구라고요. 근데 이 최대값을 표현한 친구의 문제의 가장 작은 값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가장 작은 값이 얼마래요? 마이너스 2. 그럼 여기 좌표가 얼마라고요? y 좌표가 땡땡땡 콤마 마이너스 2인데 대칭성을 생각해 본다면 폭이 얼마라고요? 요거 2예요. 근데 이거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니까 요 폭은 얼마예요? 1이죠. 3에서 1만큼 왼쪽으로 가니까 2라고요. 그럼 이 친구는 몇 콤마 몇을 지난다고요? 2 콤마 마이너스 2를 지난다고요. 그래서 k값 얼마인지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저 그래프를 한 번도 안 그려봤으면 사실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데 우리 지난 시간에 그려봤잖아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그래서 그 문제 다른 건 됐는데 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 건 해봐라라고 했어요. 최대도 해보라고 했었고요. 네, 시킨 대로 하지 않아요. 원래 그런 겁니다. 쉽지 않아요. 자, 14번입니다. 다항식 fx, gx는 이렇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족건에 제일 끝에 gx로 나왔는데 나머지가 gx-x제곱이래요. 야이씨 말이 안 나와 또. 나머지는 나누는 식에 비해 차수가 낮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다이렉트로 gx가 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x제곱을 가지고 있는 친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친구를 정리하려고 ax 플러스 b라고 할게요. 그럼 우리 gx 마이너스 x제곱은 ax 플러스 b예요. 그럼 문제에 있는 가족건을 식으로 써본다면 fx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로 나누면 몫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5 더하기 b고요. 나머지가 ax 플러스 b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여기 미지수 몇 개 있어요? x 빼고. 여러 개 아니에요. 선생님이 아프리카 부족 이야기 해줬나요? 아프리카 아마존에서는 원시 부족 중에 있대요. 선생님도 옛날에 책에서 본 거라 명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부족은 숫자를 하나, 둘, 셋, 그 다음은 많다래요. 왜냐면 이 부족은 4개 이상을 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라는 건 이제 사람들 사이의 약속이고 큰 수를 쓰는 건 사회가 좀 더 발전했다 뭐 이런 의미로 썼는데 아까 그 원시 부족보다 못했어요. 2개 있는데 많다 그랬어요. 네, 하나, 둘, 셋, 그 다음 많다인데 여기 2개 있어요. 2개. 자, 그래서 문제의 나조건 보면 fx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10이라고 그랬으니까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0이란 내용하고 그 박스 제일 밑에 f0은 얼마라고 돼 있어요? 마이너스 9라고 돼 있죠? 미지수 2개씩 2개 넣어서 정리하시면 이제 나머지가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A, B 구하시고 F3 구하시면 돼요. 보면 문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 보기가 다 100 넘죠? 숫자 구조가 거지 같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알겠죠? 됐고요. 그래서 계산이 많은 문제를 냈어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는데 문제 난이도를 높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시간을 오래 걸리게 해서 애들이 뒤에 갈수록 문제를 못 풀게 하는 거죠.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선생님이 낸다는데. 자, 15번 보겠습니다. 15번 보기에 보시면 실수 K에 대해서 X세제곱, K세제곱의 실근은 X는 K로 유일하다라고 돼 있어요. 세제곱 빼기 세제곱 공식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예, 내용이 있어요. 그렇게도 풀 수 있고, 이걸 이용해서 풀 수도 있고, 그냥 생으로 풀 수도 있어요. 예, 생으로도 푸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문제에선 이걸 활용하세요 라는 거고요. 왜 이 힌트를 줬난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a는 0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두 식의 공통인근이 알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x 자리에 알파를 넣는다고 생각하면 성립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 여기 보시면 2차의 계수 얼마예요? 알파에 대한 2차의 계수 a죠? 1차의 계수 얼마예요? 그죠? 근데 여기는 2차의 계수가 b고요. 1차의 계수가 c예요. 그죠? 근데 우린 몇 차 이용해야 돼요? 지금 문제 보기에 보면 3차 이용해야죠. 그럼 둘 중에 하나를 3차로 만들어서 정리할 생각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접근이에요, 원래. 그럼 여기다가 알파를 곱할 거예요. 그럼 식이 뭐가 되냐면 a 알파 세제곱 플러스 b 알파 제곱 플러스 c 알파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빼는 거예요. 야이씨, 위 순서가 바뀌었다. 빼요. 그럼 마이너스 a 알파 세제곱 플러스 a는 0이에요. 알파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은 얼마라고요? 0인 거예요. 그래서 알파가 얼마란 사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숨겨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이거 그냥 생으로 해도 돼요. 알파 넣어가지고 정리했는데 여기 구조에서 보세요. A, B, C 어디냐? A, B, C 있는데 둘이 같으려면 어떤 값을 넣었을 때 0이 되는데 두 식이 같게 만들려면 1 넣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1 넣으면 이 식이 0이라고 성립할 때 이 식도 성립하니까 성립한다. 그래서 알파 값이 사실 1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그냥 근각계수의 관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 그 다음에 베타 곱하기 감마는 2다. 이거 이용해서 나머지는 정리하시면 문제에 있는 A분의 B, B분의 C, C분의 A 구하실 수 있습니다. 식이 이것도 조금 길어요. 예, 어렵진 않은데 요거 찾고 나면 어렵진 않은데 식이 좀 길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고요. 아유, 고등부 가도 이렇게 잔계산은 안 하겠죠? 풀어주진 않겠죠? 그럴 겁니다. 네. 잘하는 친구들은 잔계산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잔계산, 그 정도 잔계산이 안 되는 친구들은 보통 이 정도 클래스를 못 듣죠. 이거 계산이 조금 길어요. 길어요. 그러진 마시고요. 자, 16번 패스. 17번도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패스하시면 되겠고요. 요거 x의 범위 3과 7 사이예요. 근데 위로 볼록한데 꼭지점이 어디 존재합니까, 이거? 4에 존재하죠? 그럼 4에서 3이 가까워요. 물어보는 선생님도 어이가 없네요. 4에서 3이 가까워요? 4에서 7이 가까워요? 4에서 3이 더 가깝죠? 그러니까 7의 값이 더 밑에 있는 겁니다. 대칭성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뭐 그림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되는데 뭐 그 정도 단답형이죠, 단답형. 그냥 7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3 넣어볼 생각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원래. 알겠죠? 둘 넣어서 그 중에 큰 거 작은 거 막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그리고 18번. 아유, 이것도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아서 결국 주어진 식이 인수분해 됐다는 건 마이너스 A, 2B, 마이너스 3을 근으로 가진다. 이건데 그 식이 뭐냐면 x 세제곱 플러스 0x제곱 플러스 n-9x 플러스 3n 이거라고요. 이거는 0의 세근이 제라고요. 그럼 뭐 써야겠어요? 근각계수의 관계 써야죠. 3차의 근각계수의 관계 쓰는 거고요. 마이너스 a 더하기 2b 마이너스 3은 근각계수의 관계로 마이너스 0. 저기서 2개, 그 다음에 2개, 이렇게 2개 하면 마이너스 6b, 그 다음에 2개 하면 마이너스 플러스구나. 3a는 근각계수의 관계로 n-9가 돼요. 그 다음에 저기서 하면은 6ab는 3n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잠깐 여기 봐요. 이게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은데 오류가 아니고 착각할 만하게 됐어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이 식 3개 미지수 몇 개입니까? 3개예요. 식은 몇 개예요? 3개예요. 그럼 미지수 3개, 식 3개면 일반적으로 이걸 풀면 그냥 값이 나와요. 그죠? 근데 문제에 A, B, N이 정수 자연수래요. 보통 이런 건 부정방정식 형태에서 이야기해주죠. 미지수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적은 경우. 근데 지금은 다 있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인 건데 이거 2개씩 넣어서 정리하면 얘가 이 2개를 정리한 거랑 똑같은 식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친구는 의미가 없는 식이 됩니다. 근데 그건 해보기 전까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식세계 미지수세계니까 연립하면 되겠네 해서 연립을 하면 얘랑 똑같은 식이 나오면서 사실은 이 식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럼 결국 처음 이야기했었던 정수 자연수니까 부정방정식으로 푸셔야 돼요. 알겠죠? 혹시 뭐 그렇게 생각하신 친구 있으면 틀린 건 아니라고요. 근데 부정방정 형태를 만들려고 일부러 이거를 여기 값을 고정시켜 버린 거예요. 됐고요.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면 이거에 의해서 2B는 A 플러스 3이 되죠. 그 다음에 요거요. 요거랑 정리를 하면 요걸 살짝 정리해서요. 3을 나누면 여기 2AB 돼요. 그럼 요건 A 곱하기 2B라고 바꿀 겁니다. 이걸 쓰려고요. 그러면 A에 A 플러스 3은 N이 되는 거예요. 됐죠? 미지수 3개, 식 2개에서 미지수 2개고 식 하나로 줄였어요. 근데 A 정수고요. N이 자연수예요. 여러분 요거 보시면 뭐가 이상한데? 선생님 부호 잘못 썼어요. 미안합니다. 여기 3n이면 여기 마이너스 3n이에요. 미안합니다. 여기 마이너스 3n이에요. 근각계수의 관계면 마지막에 음수 떠야 돼요. 미안합니다. 자, 이렇게 돼요. 그럼 요쪽에 곱할게요. 자, 이거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이렇게 쓰면 아래, 이씨, 저게서 음수들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에요. 위로 볼록이고 0하고 마3을 지나면서 위로 볼록한 친구라고요. 됐습니까? 근데 n이 뭐 해야 된다고요? 자연수죠. 그럼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a는 뭐밖에 못 들어와요? 정수. A는 정수밖에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마2나 마1을 넣어야 돼요. 근데 그래프의 구조상 대칭성 때문에 마1을 넣나 마1을 넣나 똑같겠죠. 그럼 사실 하나만 넣어보면 되죠. 됐죠? 그래서 A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이거 얼마 돼요? 마이너스 2 되죠. 마이너스 2 넣으면 이게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래서 이거 2죠. 미쳤나봐요. 그래서 n은 2입니다. 됐죠? 그래서 n 값은 2가 나옵니다. 문제에서 n만 구하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19번이요. 사실 19번은 고등학교 1학년 되면 못 맞춰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맞추셔야 돼요. 내심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네, 내심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은 지금 맞추셔야 돼요.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은 풀어본 적이 없다면, 시험 보기 전에 내신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다면 하면서 못 풀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내심에 관련해서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기억납니까? 선생님이 많이 쓰일 거라고 기억하라고 그런 거. 내심은 각의 2등분이기 때문에 내심하고 연결한 선이 있으면 2등분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네, 각의 2등분선이고 그러면 이거 대 이거는 요거 대 요거다 이런 것도 쓰일 겁니다. 근데 이 문제에선 그게 쓰이진 않았어요. 그게 쓰이진 않고 뭐만 나와 있냐면 이렇게 수선 떨구고 x라고 했는데 이 x가 사실 뭐랑 똑같냐면 외접원의 반지름하고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럼 외접원의 반지름 이야기 나왔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게 있어야 돼요. 외접원의 반지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야 되는 거. 우리 대수할 때도 다뤘어요. 원래는 공수 2에 있는 건데 선생님이 대수하면서 이거 쓰여 그러면서 얘기해줬어요. 무슨 소리 했었냐면 아니요. 사인 법칙 이야기 말고 사인 법칙 이야기는 넓이에 관련해서고 그러면서 선생님이 넓이에 관련해서 내심을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변 3개의 합에 반지름을 곱하고 2분의 1을 곱하면 넓이가 된다. 그죠? 그거 3개 삼각형 합에 대한 내용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근데 이거 떠오르면 요게 생기죠. 그럼 이 길이랑 이 길이 뭐가 되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를 A로 놓고 B로 놓고 문제를 풀면 변수가 너무 늘어나서 안 돼요. 그럼 변수를 줄이는 구조로 간다면 혹시 중3 선생님이 그 수업할 때 우리 기말고사 2학기 기말고사 할 때 했는데 기억나요? 원하고 직선이 접한다면 수직 표시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심에서는 합동인 삼각형이 몇 개 생긴다고 그랬어요. 3쌍 생길 거라고 그랬죠. 그럼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요.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고요.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은데 이 길이랑 이 길이는 뭐라고요? x인 겁니다. 왜요? 위에 있는 게 정사각형이기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 길이를 a 말고요. 여기 길이를 a로 놓으면 이것도 a예요. 그럼 여기는 6-a고 여기 6-a죠. 변수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걸 넓이를 구해본다면 2분의 반지름 길이 x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을 더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더하면 6이고, 이렇게 더하면 6이고, 이렇게 더하면 2x죠? 그래서 6 더하기 x가 몇 개 있냐면 2개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넓이는 6하고 x x하고 x 더하기 6이에요. 이게 제일 간단한 넓이입니다. 변수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잖아요, 결론적으로. 근데 이게 뭐라고요? 문제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는 22 더하기 x분의 18 빼기 x제곱분의 9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양변에 x제곱 곱해가지고 식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x에 대한 몇 차 나와요? x에 대한 몇 차 나와요? 4차 나옵니다. 2차가 그냥 4차지. 그래서 식이 뭐가 나오냐면요. 적어놓은 종이를 안 가져왔네요. 자, 식이 뭐가 나오냐면요. 생으로 계산해 볼까요? x 4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x 세제곱 넘길게요. 마이너스 22x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8x 플러스 9는 0이 돼요. 됐죠?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그랬죠? x 값에 x 값의 합을 구하라고 그랬죠. 가능한 모든 값의 합을 구하세요. 그래서 근데 또 계산은 긴데 교육과정 내로는 잘 냈더라고요. 원래 선생님이 이야기 드렸는데 이 문제에서 쓰면 안 돼요. 모든 식의 근의 합, 모든 방정식의 근의 합은 마이너스 최고차의 개수분의 그 다음 개수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선 그걸 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x값이 6보다는 작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길이가 6인데 이 반지름이 6보다 클 수가 없죠. 네, 그런 구조기 때문에 이거는 그거에 해당하는 값들을 일일이 찾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하셔야 됩니다. 4차, 고차의 인수분해고요. 1 넣으면 0 되나요? 안 돼요. 마일러야 0 됩니다. 그래서 마일러 보면 1, 마6, 마이너스 22, 플러스 18, 플러스 9라 이거 27에 28, 28. 그래서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진다. 인수분해 다 하셔야 돼요. 인수분해 다 하시고 그 중에 해당하는 값만 찾아오셔야 됩니다.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죠? 계산이 많다고요. 자, 그 다음에 20번이요. 사실 이게 제일 어려웠어요. 이게 제일 어려웠고 이해가 조금 어려운 문제였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해만 한다면 나름 생각보다 빨리 풀 만한 문제였었어요. 자, 첫 번째 가조건 있죠. 가조건. 요거 기억나죠? 요거 정확히 쓰면 M1이 0보다 작거나 같고 동시에 M2도 0보다 작거나 같아야지만 가조건의 처음이 성립합니다. 그럼 가조건의 두 번째는요. 분모는 0보다 작은데 분자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성립해요. 그럼 이 이야기를 동시에 분모는 0일 수 없으니까 빠진 거예요. 이 이야기를 동시에 만족시킨다면 M1은 음수인데 M2는 뭐여야 되나요? 그렇죠. M2가 0이라는 내용을 이 문제에서 숨겨놓은 겁니다. 네. 맞아요. 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데 M1이 0보다 작다 내용까지 사라지면서 가조건은 결국 M2는 0이다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런 구조고요. 문제에 fx 그림은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미지수 m이 들어있긴 하지만 m 빼고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m을 포함해서도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려보시면 이렇게 생겨요. 정확히 이렇게 생깁니다. 여기 0,m이고요. 여기가 3분의 1, m 더하기 3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대칭성 때문에 여기가 3분의 2, 0입니다. 이렇게 생긴 친구예요. 이건 그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못 그리면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m이고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m이니까 사실 m을 지운다고 생각하면 이 그래프인데 각각 이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들을 y축으로 m만큼 평행이동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게 우리 문제에서 원하고 있는 그래프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래프는 고정적으로 그려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나조건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M2인데 M2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고정적으로 0일 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G0 빼기 GM1은 1인데 G가 뭐였냐면 이 친구랑 M이 0일 때 그래프 M이 0일 때면 이게 이제 0,0 이게 M인데 이게 이제 3분의 1, 3분의 1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 그래프랑 뭐냐면 X축과의 교점 개수예요. 그게 문제에 G로 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X축이 여기 있는 거죠, 사실. 교점 몇 개예요? 2개입니다.
그럼 2 빼기 땡땡땡인데 1 나오려면 GM1이 얼마여야 된다고요? 1이어야 된다고요. 그럼 지금 그래프는 바뀌어요. M값에 따라. 뭐가 고정되어 있냐면 X축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그래프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합니다.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구조인데 한 군데에서만 만났으면 좋겠다고요. 그럼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든지 X축 이렇게 있고 아니면 어떤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그려져야 된다는 거죠. 이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원하고 있는데 나 조건 제일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M1이 누군가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어요. M1이 누군가보다 작다는 건 그래프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올라간다는 거예요? 내려간다는 거죠. 작다니까 그거보다 작은 거니까. 그럼 그래프가 이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보다 올라간 거죠. 이거 내려간 거잖아요. 이런 구조를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여기. 여기보다 여기가 이제 X축이 되는 순간보다 더 내려가야 된다고요. 여기가 X축이 되는 순간보다 더 내려가야 된다고요. 여기 X축으로 만들려면 M이 정확히 얼마인 거예요? 마이너스 3분의 1.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더 작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그래프가 되면서 한 군데서만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알파가 될 수 있는 제일 위에 있는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인 겁니다. 그래서 요 문제에서 위 조건을 만족하는 알파의 최대값을 A 알파 M이라 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알파 M이 될 수 있는 게 얼마가 되는 거냐면 이거 그 오타인 것 같아요. 알파? 맞구나. 미안해요. 알파 맞네요. 그러면 요거는 뭐가 되냐?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알파가 나 조건의 끝에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서 나머지 넣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죠? 저 그래프 그리고 이번엔 축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래프 자체가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였어요. 21번은 컨셉만 이야기하고 말게요. 21번은 두 가지로 접근해서 풀 수 있거든요. 나 조건 보시면 px 플러스 1 빼기 px는 x제곱 마이너스 3이에요. 넘기면. 그죠? 그럼 3차를 빼는데 2차 구조니까 px를 뭐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냐면 ax 세제곱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라고 놓고 px 플러스 1은 해가지고 똑같이 적은 다음에 세제곱 빼기 세제곱 제곱 빼기 제곱 해가지고 묶어서 개수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d가 사라지거든요. 그럼 d는 뭘로 구하냐면 p3은 1이다로 구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구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했더니 개수가 그게 나오더라고요. 분수 형태가 나와요. 분수 형태가 나와서 좋은 접근은 아닌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나 조건이 성립한다로 이거에 주목한 거거든요. 우리 최종적으로 원하는 건 px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고 나머지를 구하래요. 2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 1차죠. 근데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이거 얼마랑 얼마예요? 마이너스로 묶어서 정리하면 x 마이너스 2랑 x 마이너스 플러스구나. 아닌가? 마이너스인가? 네, 마이너스구나. 이렇게 해요. 그럼 우리 구하고자 하는 건 1 넣었을 때랑 2 넣었을 때 얼마냐를 구하면 돼요. 그래서 P1은 요거 AX 플러스 AX 말고 PX 플러스 Q라고 놓는다면 P 더하기 Q 그 다음에 P2는 2P 더하기 Q 해서 P1하고 P2만 구하면 되거든요. 문제에 있는 조건으로 P1하고 P2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PX 플러스 1은 PX 플러스 X제곱 빼기 3인데 우리 알고 있는 거 P3죠. 근데 구하고자 하는 건 P1하고 P2죠. 숫자를 줄여야 돼요. 여기에 3 넣는 게 아니고 여기에 맞나? 여기가 3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러면 X에다 얼마를 집어넣는 거예요? 2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P3는 P2 더하기 4 빼기 3이니까 1. 그래서 P2 얼마인지 구할 수 있고요. 그럼 P2 얼마인지 구했으니까 이번엔 X에 1 집어넣어서 P2는 P1 더하기 마이너스 2 해가지고 P1 얼마인지 구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어느 쪽이든 이쪽이든 이렇게 직접 하든 이쪽이든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 그래서 양천은 이번 시험은 뭐다?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그래서 시간만 있으면 다 풀 수 있으니까 뭐 넘기고 그럴 게 없었습니다. 사실은. 다 풀었어야 되는 문제예요. 됐습니다. 10분 쉬었다가 먼저 하죠. 자, 수업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해요. 오늘 내용 아주 간단한데 앞에 있는 내용들이 모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들 간단하게 리뷰하고 그거에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통계 파트 들어온 거에 처음부터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통계 파트에 가장 먼저 들어와서 우리 뭘 배웠냐면요. 확률 변수 배웠어요. 확률 변수를 배웠고 뒤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한다면 확률 변수가 두 개로 나눠집니다. 두 개로 나눠져서 하나는 뭐였냐면요. 이산 형태의 확률 변수 이야기를 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거 연속 형태의 확률 변수를 이야기했습니다. 확률 변수는 우리가 원하는 값인데 그 원하는 값이 뚝뚝 떨어져 있냐 혹은 따닥따닥 붙어서 모든 값들이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냐 그 차이인 것뿐이고 개념은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에서 뭐 배웠냐면요. 요 이야기 이후에 평균,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안 했어요. 왜 안 했는지 기억나요? 정적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정적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안 했고 그 대신 뭐 했냐면 여기에서의 확률은 무엇과 같다? 넓이와 같다라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됐죠? 그래서 원래는 있어야 되는데 정적분 때문에 안 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저기서도 확률 했습니다. 저기서 확률의 총합이 얼마란 이야기 했어요? 1이다라는 내용 했었죠. 그러면서 우리 뭐 배웠었냐면은 확률 분포를 표현한 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률 분포표를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확률 함수가 있었어요. 확률 함수로 우리는 뭐를 이야기했었냐면 혹시 기억나요? Px는 X. 아니요. 확률 함수. 이름.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PDF, PMF. 예, 그거요. 확률. 여기는 뚝뚝 떨어져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덩어리져 있다고 생각해서 확률 질량 함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됐고 그냥 확률을 표현한 함수구나 라고만 알면 된다고 했고요. 연속해서 쓰는 건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릅니다. 근데 역시 뭐라고만 그냥 생각하면 돼요. 확률을 표현한 함수구나. 식으로 표현했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뭘 했냐면 특별한 확률 함수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특별한 확률 함수에 대해 배웠고요. 그 특별한 확률 함수는 우리 무엇을 확률로 가질 때, 무엇을 확률 변수로 가질 때 정확히 어떤 경우에 어떤 값을 확률 변수로 가지면 우린 그걸 이항분포라고 불렀습니다. 독립시행에서 무엇을 R을 무엇으로 가질 때 확률 변수로 가지면 우린 이 친구를 특별히 뭐라고 부른 거예요? 이항분포라고 불렀습니다. 이항분포. 근데 이항분포는 중요한 변수 두 개 있었어요. 이 변수 두 개를 알면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N하고 P였습니다. 그래서 이 NP가 독립시행의 NP랑 똑같은 NP였어요. 독립시행에서 N은 뭐였죠? 반복 횟수. P는 뭐였어요? 1회 시행 시 원하는 일이 일어날 확률. 그래서 이항분포라고 하긴 했지만 사실 독립시행하고 똑같은 이야기였고요. 그러면서 유도 과정 없이 암기하자라고 한 게 뭐였었냐면 평균이 뭐였어요? NP. 분산이 뭐였어요? NPQ. 그다음에 표준 편차는 뭐였나요? 루트 NPQ였습니다. 왜 여기다 점을 찍었어? 자, 이것까지가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었고 이산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확률 밀도 함수하고 특별한 확률 함수를 다뤘어요. 그 특별한 확률 함수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거라고 그랬죠. 평균 근처에서 많이 발견되고 평균에서 멀어지면 발견이 안 된다. 상대적으로 적게 발견된다. 그리고 이상적인 아이디어란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멀리서도 발견될 확률이 있는데 너무 낮기 때문에 실제 발견을 못한다 정도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뭐였어요? 위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쭉 떨어지는데 점근선을 가지고 있는 구조로 쭉 가는 거였죠. 그리고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인 구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상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이런 형태를 뭐라고 불렀어요? N, 정규분포. 정규분포예요. 정규분포. 정규분포고 여기서 중요한 변수 두 가지가 M하고 계세요? M하고 시그마 제곱이었어요. 왜요? M이 의미하는 건 뭐였어요? 이 그래프의 대칭축. 그래프의 대칭축이 어디 있냐? 즉 위치를 결정짓는 요소였기 때문에 M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럼 시그마 제곱은 산포도고 이 산포도에 의해서 산포도의 값이 클수록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멀리 퍼져 있다는 뜻이니까 가운데 부분이 낮아진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됐죠? 극단적으로 산포도가 0이에요. 그럼 어떻게 생기게요? 여기면은 으아
이렇게 돼 있고 평균에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래프가 됩니다. 네. 그럼 이런 그래프 나중에 배워요. 어디 가면 배우냐면 대학 가면 배웁니다. 대학 가면 나중에 배워요. 대학 가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확률과 통계, 확률과 랜덤 변수라는 수업을 들으면 요거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뭐가요? 안 알려줘. 까먹었어.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게 지난 시간 이야기.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이거에서 특별히 Z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Z는 스탠다드, 표준이에요. 표준이라서 계산하기 쉽게 만들려고 정규분포는 정규분포인데 0,1의 제곱자리를 만드는 걸 우린 표준 정규분포라고 불렀어요. 그러면서 표준 정규분포는 미리 계산을 해놨습니다. 0부터 얼마까지가 얼마인지를 적분을 통해 다 계산을 해놨어요. 됐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뭐를 암기했냐면 표준화를 암기했습니다. 이거 유도 과정 없이 그냥 외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Z는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입니다. 그래서 x에 어떤 값을 집어넣고 평균을 뺀 다음에 시그마로 나누면 그거와 똑같은 값에 해당하는 z값으로 바꿔준다는 거였었죠. 그림상으로 이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m 있고 이렇게 생긴 친구가 있는데 이거를 0 있고 z, 여기 x. 그래서 이렇게 생긴 친구가 있으면 만약에 여기에 있는 어떤 값이 있어요. 알파라는 값이 있는데 이 값하고 요 표준화 작업을 거치면 똑같은 역할을 하는 친구가 여기에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거 바꾸면 무조건 얼마 된다고 그랬어요? 0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넓이랑 뭐가 같다고요? 이 넓이가 같다고요. 그럼 넓이 뭐랑 연결돼 있어요? 확률이었죠. 확률하고 같기 때문에 확률은 확률인데 만약에 확률 변수 x가 m부터 알파까지의 확률은 뭐랑 똑같다고요? 이걸 표준화 작업을 통해서 변수가 z로 변하고요. m에서 m을 뺀 다음에 시그마로 나눠서 무조건 0. 그 다음에 알파에서 m을 뺀 다음에 시그마로 나눴을 때 값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했었던 확률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 주목해 볼까요? 이산 있어요. 연속 있어요. 이산. 선생님이 요거 표현하기 전에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고 했었냐면 수열 같은 게 이산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첫 번째랑 두 번째 사이에 1.5번째 없어요. 그죠? 그리고 연속 확률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던 함수예요. 그죠? 자, 오늘 할 이야기. 이 두 가지를 합칠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칠 건데 개념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개념적으로. 얘는 확률값이 점으로 찍혀요. 그죠? x가 얼마일 때 얼마일 때 얼마. 그래서 점점점점으로 찍혀요. 우리 그 그래프에선 이렇게 해서 이 길이를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결국엔 점으로 찍히는 거예요. 근데 이 점이 만약에 요 변수가 되게 많아요. 몇 개 정도 있냐면 200개 정도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점이 몇 개 찍혀요? 200개 찍히는 거예요. 200개 찍혀요. 근데 더 많아졌어. 300개야. 더 많아져. 근데 이걸 가까이서 보면 분명히 이 친구랑 이 친구 사이가 떨어져 있어요. 근데 멀리서 보면 상대적으로 붙어 보이겠죠. 그렇죠. 2억 개 있으면 우리 이 정도 떨어져서 보는데 2억 개 있으면 300개 있을 때보다 훨씬 촘촘해 보일 거예요. 근데 2억 개보다도 더 많아요. 2억 개보다 더 많은 거 뭐 있나요? 10조 개 있어요. 10조 개보다 더 많은 거 뭐 있나요? 무량대수보다 더 많은 거 있어요. 무한대죠. 우리 배운 무한대요. 점이 무한대 찍혀 있어요. 그러면 마치 점들이 연결돼서 뭐처럼 보여요? 그 연결된 선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연속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방금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선생님이 확률 이야기에서 했는데 이산의 대표적인 거 뭐 있다고 그랬어요? 수열. 이거 우리가 배운 함수. 그럼 수열도 개많이 점을 찍으면 함수처럼 돼요. 이걸 언제 배우냐? 미적분 2에서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개 많은 개수가 몇 개라고요? 무량대수계 10조 개가 아니고 무한대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수열의 극한을 미적분 2에 가서 배우면 미적분 2의 제일 앞이 수열의 극한이에요. 그럼 무조건 거기는 n을 어디로 보내냐면 무한대로만 보내는 겁니다. 3으로 보낸다고 생각해요. 수열이면 세 번째 항에 직전항 있나요? 왜 없어요? 세 번째 항에 직전항은 누구예요?
두 번째요. 세 번째 항의 직후항은 몇 번째요? 그럼 세 번째 직전 직후라고 쓰지 말고 두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런 개념을 쓰지 않아요. 좌극한, 우극한의 개념. 뭐만 쓰는 거예요? 무한대로 보내는 개념만 쓰는 겁니다. 무한대로 보내면 점이 찍혀서 뭐가 되니까? 선이 되니까. 그럼 우리도 이 개념을 조금 줄여서 이 친구인데 좀 많이 반복하면 점이 많이 찍혀서 이 친구로 근사할 수 있다.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운 함수는 뭐밖에 없죠? 이산에서는 특별한 함수. 뭐밖에 없어요? 이산에서 배운 특별한 함수. 이산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되게 많아요, 종류가. 근데 우리가 배운 건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연속도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배운 건 요거 하나밖에 없죠. 왜 두 개를 배웠을까요? 이게 충분히 반복하면, 다른 표현이 있기도 한데 충분히 반복하면 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왜에 대해서 다루지 않고 설명만 이야기를 할게요. 정석책 보시겠어요? 정석책 188페이지 펴보세요. 너 어디 가셨어요? 네, 정석책 188페이지 펴보세요. 188페이지 펴시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항분포와 정규분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됐죠? 자, 이항분포랑 정규분포 되어 있어요. 여기서 n은 뭘 말하는 거냐면 저 독립시행에서의 반복 횟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반복 횟수가 10회, 30회, 50회일 때라고 되어 있고 그걸 밑에 그래프로 그려냈어요. 10회일 때 그림 어떻게 그려져 있어요? 왼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죠. 그리고 점이 10개밖에 없어서 그걸 연결하면 꺾인 느낌이 굉장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죠. 근데 30회가 됐어요. 느낌이 어때요? 정규분포를 따라가고 있어요. 50회가 되니까 점도 훨씬 많아서 덜 꺾이면서 훨씬 더 정규분포 같은 느낌을 띠고 있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 반복 횟수가 많으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걸 수치적으로 근사했을 뿐이지 정확히 같은 값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 만약에 확률은 그냥 대충 퉁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친구랑 이 친구가 한 0.0000001 정도 차이 나죠? 그냥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이 그림이 정규분포는 아니에요. 근데 정규분포 형태를 따라가고 있다라는 건 알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은 누구를 누구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를 누구처럼 생각했어요?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의 제목은 이항 분포의 정규 분포화입니다. 여러분 혹시 침착맨 채널 보나요? 침착맨 채널 보면 작년인가 올해인가에 한번 올라온 영상 중에 그거 있어요. 가제 개화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본 적 있나요? 선생님이 아마 수업 시간에도 한번 설명한 적 있는 것 같은데 모든 그 다리가 있는 갑각류들 있죠. 특히 개 종류. 그 친구들은 가재 종류들은 개처럼 진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개 중에 실제 개가 아닌 과제과인 친구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누구냐? 대개입니다. 대개는 개가 아니래요. 좀 다르대요. 그래서 개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이 다리가 10개인가가 넘어가면 가재 종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개는 보면 다리 있는데 여기에 조그맣게 입 근처에 이런 집게 있거든요. 그 집게까지 있으면 보통 가재래요. 조그만한 집게가 있으면. 우리가 아는 그 개 꽃게 있죠? 걔는 이렇게 큰 꽃게가 있잖아. 그렇게 없고 다리 여러 개고 입 근처에 조그마한 거 있으면 보통 다리 여러 개가 10개. 요거까지 하면 10개가 넘는다는 거야. 그래서 가재들이 개처럼 그 진화를 한다. 그래서 가재의 개화. 저것도 뭐예요? 이항분포가 정규분포처럼 된다. 그래서 이항분포의 정규분포화라는 거예요. 변수는 똑같은 거예요. 변수는 똑같고 B하고 N, P였어요. 이게 이산입니다, 현재. 근데 충분히 반복 횟수, N이 크면이에요. N이 충분히 커야 돼요. 한 2개 정도 해놓고 대주면 안 돼요. 그죠? 충분히 크면
똑같은 확률 변수에 대해서 이거 무게였으면 그대로 무게인 거예요. 정규 분포가 돼요. 자, 여기서 암기한 내용. 정규 분포는 앞에 뭐 적나요? N, M. M이 뭐예요, 의미? 평균이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평균을 적는데 확률 변수 X의 평균을 적는다고. 맞죠? 그 다음에 여긴 뭘 적어요? 분산 적죠. X의 분산을 적으면 돼요. 됐죠? 근데 생각해 볼게요. 우리 이항 분포에서 평균은 뭐였죠? NP였죠. 그래서 여기엔 NP를 적는 거예요. 왜요? 평균이라는 의미로. 이항 분포에서 분산은 뭐였죠? NPQ. 이렇게 적으시면 된다고요. NPQ를 적었지만 사실 저게 뭘 적은 거예요? 평균하고 분산 적은 것 뿐입니다. 예를 들어 X가 뭐 무게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항 분포를 따르고 100,2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럼 충분히 많죠. 보통 30이 넘어가면 충분히 많다고 칩니다. 뭐 조금 더 디테일한 거 있는데 그걸 물어보는 문제는 없어요. 자, 그러면 얘는 똑같은 확률 변수, 무게에 대해 무엇으로 따져도 된다고요? 정규 분포로 생각해도 된다고요. 정규 분포로 생각해도 되고요. 정규 분포는 앞에 뭐 해야 된다고요? 평균. 그럼 저런 친구의 평균은 얼마입니까? 100,2분의 1의 평균 얼마예요? 50이죠. 그러니까 50을 적는 거예요. NP를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 다 우리 외운 겁니다, 앞에. 그럼 여긴 뭐 적어요? NP? Q 적죠. 얼마예요? 25. 25인데 여긴 보통 뭘로 적어요? 표준 편차의 제곱으로 적으니까 5의 제곱으로 적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이 친구를 점을 일일이 100개를 찍어보죠? 그럼 어떤 느낌으로 찍히냐면 50쯤에 굉장히 많고 갈수록 떨어지는 이런 느낌으로 찍힌다는 겁니다. 그게 실제로 점이 이런 식으로 찍힌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했을 때 이걸 얻다가 어떻게 쓸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뭘 물어보냐면 확률을 물어볼 거예요.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뭐 외워서 할 수 있으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 확률을 물어보는데 확률 변수 X가 6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물어봅니다. 60 말고 65로 할까요? 65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물어봐요. 그럼 우리 원래 여기서 이항 분포에서 확률 물어보면 독립시행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럼 65 이상이니까 65일 때, 66일 때, 67, 68, 69 해가지고 몇일 때까지 해야 돼요? 최대 반복 횟수인 100회까지 해야 돼요. 그럼 원래 얘는 뭐라고요? 확률을 구하는데 확률 변수가 65일 때 더하기 확률 변수가 66일 때 더하기 쭉 가서 확률 변수가 100일 때까지를 더하셔야 돼요. 그죠? 개 많죠? 맞죠? 근데 개 많다는 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개 많다는 건 뒤집어 말하면 반복 횟수는 그거보다 많다는 소리입니다. 구해야 되는 게 1분인데 그것도 많으면 반복 횟수는 그거보다 더 많겠죠? 반복 횟수가 많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항 정리처럼 생각해도 된다고요. 정규 분포처럼 생각해도 된다고요. 그럼 우리는 똑같은 이야기를 이 친구의 정규 분포에서 65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세요로 생각해도 이 정도는 무방하다고요. 약간의 오차는 있겠지만. 그럼 우린 이걸 뭐 해야 돼요? 표준화 작업을 해야죠. Z로 바꾸고요. 부등호 그대로에 65에서 50을 뺀 다음에 5로 나누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얼마예요? 3이죠. 3. 그럼 우리는 Z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확률을 찾으면 되고요. 그러면 이항 분포니까 이항 분포 아니고 정규 분포니까 표준 정규 분포 여기 3 있겠죠? 3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찾자고요. 그럼 우리 문제표에서는 0부터 3까지의 확률이 나오겠죠. 0부터 3까지 하면 아마 0.49 뭐 어쩌고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 여기는 0.5에서 얘를 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결국 이항 분포의 정규 분포와는 언제 쓰냐면 이항 분포의 확률을 구하는데 확률 값이 너무 많이 구해야 될 때 그때는 사실 뭘 쓰라는 거예요? 정규 분포로 바꿔서 문제를 풀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사는 많이 하다 보면 연속으로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됐죠? 오늘 내용은 끝이에요. 문제 하나만 풀어보도록 하죠. 오늘 투데이에 딱 한 문제만 풀어볼 겁니다. 그리고 혹시 과제에서 질문 있으면 질문을 좀 받아보죠. 네, 별로 없죠?
다 적었죠? 자, 10번입니다. 투데이 10번 볼게요.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문제에 나오면 변수 뭔지 그리고 뭘 따르고 있는지 꼭 적어주고 가세요. 이 문제는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이제 뒤에 가면 다음 시험에 볼 텐데 활용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막 용어들 써야 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으면 꼭 밑줄 치고 변경한 거부터 해주세요.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720,6분의 1을 따른대요. 근데 문제에서 확률을 구하래요. 110부터 얼마까지? 140까지의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우리 몇 개나 구해야 되는 거예요? 31개나 구해야 되는 거예요. 독립시행 NCR 써가지고 그거 31개를 언제 구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충분히 많다는 건 사실 똑같은 변수에 대해 정규 분포로 생각해도 된다고요. 앞에 와야 되는 건 NP 얼마예요? 120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친구는 NPQ예요. 20 곱하기 5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100이에요. 10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따를 때 확률을 구하라고요. 110, X, 140. 됐죠? 그러면 얘는 표준화 작업을 거쳐서요. Z로 변하고 110에서 120을 빼면 110에서 120 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0이죠? 마이너스 10을 10으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40을 120 빼면 20. 20을 10으로 나눴으니까 2. 처음 할 땐 꼭 그림 그리세요. 0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인데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여기를 구하는 거라고요. 여기를 구하는 거고 문제에 보시면 0부터 1까지가 나와 있죠? 0부터 1까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0.3413.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가 대칭성에서 0.3413일 거고요. 그 다음에 0부터 2까지가 0.4772라고 돼 있어요. 0.4772. 그럼 둘 더하면 되겠네요. 그럼 둘 더하면 끝에 5, 그 다음에 8, 1, 8, 0.8185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뭐라고요? 표준 정규 분포의 이항 분포의 정규 분포 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요. 몰라도 되는 이야기. 나중 되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쓸 이야기. 뭐냐면 이게 결국 얘를 빼고 나눈다의 개념이기 때문에 잠깐만 앞에 봐요. 이거 그려볼까요? 이거 그리면 얘는 120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인 친구입니다. 120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인데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여기 있는 110부터 여기 있는 140까지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그냥 그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요 이야기 Z는 X-M을 시그마로 나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X-M이니까 둘 사이의 간격을 시그마 개수로 나눠서 요거가 만약에 결과물이 1이 나온다는 건 이 시그마만큼 떨어져 있다의 개념이 돼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여기 간격 얼마예요? 딱 그림 그려놓으니까 20이죠. 20이죠. 근데 우리 요 시그마 10이잖아요. 10만큼 몇 번 갔나 세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몇 번 갔어요? 플러스 2번 갔죠. 그 다음에 10만큼 몇 번 갔어요? 마이너스 1번 갔죠.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엔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 익숙해지면 요거랑 요거를 딱 보고 이게 10만큼 몇 번 갔어요? 뒤로 한 번 갔죠. 10만큼 몇 번 더 갔어요? 플러스 2번 갔죠. 이렇게로 다이렉트로 사실은 합니다. 그래서 나중엔 이런 식이 혹은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익숙해지면. 됐죠? 자, 과제해 온 거 중에 혹시 질문 있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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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구해도 돼요. 선생님 푸는 문제 그거 구하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안 풀어도 됩니다. 안 풀어도 돼요. 네. 네. 설명은 드렸었는데 실제 문제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학교 시험 문제에 나올 경우엔 미리 공지하고 나오는데 안 나옵니다. 네네. 적분 있는 거 안 하셔도 돼요. 적분으로 풀어야 되는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선생님 뺀다고 뺐는데 넣었나 보네요. 미안해요. 적분 있어야 되는 건 그냥 맞았다고 하세요. 자, 또 다른 거 질문 있습니까? 없나요? 없어요? 진짜요? 개꿀이군요. 니네들이 없다고 그랬어요. 선생님 풀어준다고 그랬는데 니네들이 없다고 그랬다.
없어요, 진짜로? 그래요? 부록에는 저 푸는 정규 15번이요. 넥스트 데이 15번이요? 네. 혹시 부록 어딘지 아세요? 일단 15번. 넥스트 데이 15번 보죠. 15번 보시면 어느 학교 3학년 학생의 시험 A 시험의 평균이 m 플러스 9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B는 이렇게 따른다라고 돼 있어요. A 과목의 평균이니까 XA라고 쓸게요. A 과목 점수. A 과목 점수고요. 무엇을 따른대요? 정규 분포 따른대요. 정규 분포 따르는데 m 플러스 9, 표준 편차 시그마. 요렇게 따르고요. 그 다음에 XB는 B 과목의 점수죠. B 과목 점수인데 이 친구도 정규 분포 따른대요. 얼마짜리? m-9, 시그마. 그러면 아직 다 안 봤지만 이 친구랑 이 친구 시그마가 같네요. 모양이 똑같은 거죠. 모양이 똑같은데 이제 대칭축만 위치가 다른 겁니다. 3학년 학생 중에서 A 과목 시험 점수가 15점 이하인 학생의 비율이 9%다. 그럼 이거 식으로 표현하면요. A 과목의 점수니까 XA가 15점 이하의 비율, 확률이죠. 확률이 얼마? 9%니까 0.09라는 거예요. 이 변수에 대해서. 그 다음에 B 과목의 시험 점수가 15점 이하인 학생은 B 과목의 점수가 15점 이하일 확률은 0.15가 됩니다. 근데 n-시그마는 얼마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표준화 작업을 거쳐야겠네요. 표준화 작업을 거쳐서 얘는 P하고 Z로 변해요. 15에서 이걸 뺀 다음에 시그마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시그마분의 m-6이죠. 이렇게요. 그럼 그게 0.09.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표준화 작업으로 바꾸면요. Z 한 다음에 m-9에서 15를 빼면 m-24를 시그마로 나눴더니 0.15. 그럼 요거 그림 그려봅시다. Z 똑같으니까요. 하나 위에 그려질 수 있어요. 0을 중심으로 아이고 이쪽으로 그리면 안 되겠구나. 0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인데 요렇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왼쪽에 그려질 거예요. 당연히 0.15. 작단데 0.15니까 왼쪽에 있어야죠. 이게 0.5니까. 그러면 여기 어딘가쯤에 요거를 0.09를 만들어주는 친구가 있을 거고요. 여기 어딘가쯤에 이 넓이가 0.15를 만들어주는 친구가 있을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친구가 0.15니까 시그마분의 m-24인 거고요. 그 다음에 0.09에 해당하는 여기 0.09로 만들어주는 건 시그마분의 m-6이에요. 됐죠? 자, 근데 문제 마지막에 표는 아니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0부터 1.04까지 여기 있는 1.04까지가 얼마라고 나왔어요? 0.35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대칭성에 의하여 이거의 넓이는 0.15가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넓이 0.15 나왔어요. 우리 대칭으로 두고 너무 안 맞겠구나. 0.15. 0.15면 얘랑 대칭이라고요. 그래서 시그마분의 m-24는 얼마? 1.04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의 음수배라고요. 왼쪽으로 갔으니까. 그 다음에 0.41도 있죠? 얼마까지가 0.41이래요? 1.34. 여기쯤에는 1.34가 여기까지가 0.49니까 41이니까 요만큼이 0.09가 되겠죠. 그럼 0.09 됐으니까 이게 0.09면 나왔네요. 시그마분의 m-6이 얼마? 0.0 이게 마이너스 1.34라고요. 미지수 두 개, 식두 개니까 연립해서 푸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양변에 시그마 곱하고 m-24는 1.04 곱하기 시그마. m-6은 마이너스 1.34 곱하기 시그마 해서 빼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럼 시그마랑 나올 거고요. m-시그마 구해야 되니까 m 시그마 다 구하셔야 되겠네요. 변수 두 개가 따로따로 돌아가기만 하면 됐었습니다. 자, 다른 것도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까? 그러면 기간오답 좀 풀어볼까요?